부타이는 별로,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부타이yuan 하면은 별로 멀지 않아요고요. 다음 문장. 우체국은 운동장의 옆쪽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방위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옆쪽이라는 말. 旁边 旁边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의 옆쪽 하면요. 操场的旁边 맞죠? 操场的旁边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완성해 볼게요. 우체국은 운동장의 옆에 있다. 邮局在操场的旁边邮局在操场的旁边 그렇습니다. 여기서 짜이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은영이가 말하네요. 知道了谢谢知道了谢谢 알았어요.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길을 가르쳐준 대학생이 또 무슨 말을 하네요? 我也要去邮局寄信一起走吧我也要去邮局寄信一起走吧 나도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가야 되니까 같이 가요 하고 말을 합니다. 오, 처음 본 대학생이 갑자기 우체국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去邮局寄信이라고 하면요. 잘 보시면 동사 목적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去邮局 우체국에 가다, 寄信이라고 하면 편지를 붙이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동사가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다 보다는 편지 붙이러 우체국에 가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앞에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一起走吧一起走吧 맞습니다. 자, 같이 가요 라고 할 때 이치走吧라고 하죠. 이치는 같이라는 말이고요. 走吧 하면은 가자 라는 말로 우리도 맨날 가자 어디를 갈 때 가자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走吧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외워두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이 가자고 해놓고 엉뚱한 데로 데려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哎呀走错了哎呀走错了 아이야는 많이 아시죠? 어이쿠 아니면 어머나 같은 그런 감탄사고요. 그 다음에 走错了라고 하면 走는요 가다, 错는 틀리다 라고 해서 갔는데 틀린 거죠.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주죠. 走错了 잘못 왔네요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은영이를 우체국에 데려간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회화 표현 모두 다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체국 가는 길이 참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길 묻고 대답하는 표현들 많이 배울 수 있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문장들도 조금 더 길어지고 새로운 문법 사항도 많이 나왔는데요. 확실하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이번 시간은 이번 챕터의 주요 문법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문법인데요. 연동문이죠. 연속적으로 동사가 출현하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작의 연속, 그리고 목적, 방식, 결과 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문 통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我去邮局买邮票라고 하면요. 나는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산다 라는 문장이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산다. 우리말 같으면 어미의 변화가 좀 있어서 연속성을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동목 그런 구조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我来中国学习汉语라고 하면요. 나는 중국의 중국어를 공부하러 왔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가 되는 거죠.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목적을 먼저 밝혀준 후에 그래서 중국에 왔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한국어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방위사인데요. 방위사라는 것은 방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명사의 한 가지로서 방향이나 위치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걸로는 동서남북이 있겠죠. 동, 시, 난, 베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위, 상, 아래, 시야. 윗상, 아래야. 상, 시야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앞, 뒤입니다. 전후라고 하죠. 전, 호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좌우, 왼쪽, 오른쪽. 우리는 한자어를 아니까 쉽죠.
左右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과 밖이 있겠고요. 리, 와이. 여기서 안쪽을 리라고 한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안을 나타내는 단어로 네가 있겠죠. 안 내자요. 그 다음에 중간은 쫑이 있겠고요. 옆은 방, 또 중간으로 쫑지엔이라는 방위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방위사가요. 끝에 비엔이라든지 미엔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라고 할 때 zuo bien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예, zuo 뒤에다가 bien을 써서 왼쪽 방향을 나타내고요. 미엔을 한번 붙여볼게요. 上面이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 위쪽 면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뒤에 다른 글자가 붙어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방위사들은 명사 뒤에 쓰여서 어떤 짧은 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이라고 하면 学校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국외, 国外 많이 쓰는 말이죠. 교실 밖이라고 하면 教室外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여러 가지 개사가 오늘 회화 표현에서 출연을 했는데요. 바로 리하고 왕, 시앙이라는 세 가지 개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모두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함께 동사 앞쪽에 놓여서 상황어, 수식해주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동작의 어떤 장소나 기점이나 어떤 방향 등을 나타내거든요. 먼저 리부터 살펴보면요. 어떤 두 장소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나의 집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我家 나의 집이 주어져 我家 학교로부터 하니까 리 学校를 써주시고요. 멀다 很远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中国离韩国不远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주어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라고 하면 리라는 개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왕하고 시앙은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놓여서 어떤 방향, 어떤 쪽으로, 어디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동쪽으로 똑바로 가세요 라고 하면 往东一直走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우체국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向右拐가 되는 거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向右拐 꺾어지면 就可以看见邮局了 바로 우체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문장은 아직 안 배운 문형도 출연을 했는데 그냥 向左拐 정도까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짜이로 구성된 존재문이죠. 명사 짜이, 그 다음에 방위사의 구조를 이루어서 어떤 것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도서관은 저기에 있다 라고 할 때 저기에 있다, 在那를 사용하죠. 图书馆在那儿 图书馆在那儿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체국은 동쪽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邮局在东边 邮局在东边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在 어디에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법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챕터의 내용 드라마로 정리해 볼까요? 同学，老驾，邮局在哪儿？对不起，我不知道，你问问别人吧。请问去邮局怎么走？一直往前走，到路口那儿向左拐。离这儿远不远？不太远，邮局在操场的旁边。知道了，谢谢。我也要去邮局寄信，一起走吧。哎呀，走错了。 오늘은 은영의 우체국 찾기 좌충우돌 편이었죠. 자, 글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습니다. 是啊，那么今天我们学习了很多新的语法项目啊，希望大家不要着急，不要头疼，一步一个脚印的，一个一个的把它们学好。
그럼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보다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好好学习，天天向上，再见。